네, 첫 순서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같이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창 주시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 두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30 종목 캐치의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소외된 바이오주 매수 기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바이오주 많이 느끼고 있죠. 작년에는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금년 들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범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께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과 2021년의 코스닥 시총 순위는 확연히 다릅니다. 2020년 말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총 1위에서 5위는 모두 바이오주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판도가 급변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세 종목만이 남아있고 2위였던 셀트리온 제약은 7위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2차전지 등 소재주와 게임주가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치고 들어왔죠.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시총 2위와 4위를 차지했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2021년은 바이오주에게 악재가 많은 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했고 10일엔 국내 1위 보톡스 기업인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소송 제기 등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오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021년에 코로나19로 급감한 병원과 약국 매출이 회복하지 못했다며 코로나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에는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 성장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규모는 글로벌 시장 대비 2% 수준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상위 14개국 중에 4위인 7.3%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는 국내 바이오주가 부진했지만 미래의 바이오 의약품들의 위탁 생산 및 개발 수요는 지속 성장 중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NK맥스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전망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최근 다소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주가 오늘은 반가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바이오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와 셀트리온 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은 지금 2%대에서 1%대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15.63% 급등하고 있습니다. PHC도 1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안트로젠과 오리엔트바이오, 메지온 모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주 관련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 바이오주에 대한 시장 상황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올해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철저하게 좀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바이오주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바이오주 국내 산업에서 주목이 됐었던 이유를 첫 번째 보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의 성공, 기대감과 성공을 쓰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바이오주들이 폭발적으로 뭐 상장도 하고 IPO에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 성공 이후에 항암제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장 시초가 상위에서 거의 대다수가 차지할 정도로 바이오주들이 매우 강세였는데 우선 항암제 치료제 관련돼서 신라젠이 대표적으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실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던 그 시점부터 사실상 바이오주들이 계속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항암 치료제 쪽의 시장에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글로벌 탑 10 기업들의 개발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항암 치료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순서를 보면 폐암 치료제와 그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그다음 림프순 쪽으로 가는데 이 항암 치료제 쪽에 폐암 치료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제 중에서 1차 1세대가 화학 항암제, 그다음이 면역 항암제, 다음이 표적 항암제인데 국내 기업들 보면 뭐 제넥신이라든가 그다음 매드팩토, 뭐 HLB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면역 항암제 치료제 물질에 뭐 하고 있다, 임상 단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이유는
신라진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상 3상으로 가서 성공했다라는 어떤 소식이 아직까지 이어지려면 평균적으로 임상 단계가 9년에서 10년이거든요. 성공하는 신약 개발까지. 근데 그런 과정이라면 최근에 2018년도부터 2017년, 18년도부터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임상 3상에서 성공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시면 2차 전지 쪽으로 아주 자금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떤 상대적으로 더 투자의 어떤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이오주들은 신뢰도를 잃어가면서 투자금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2차 전지의 어떤 대안 그 섹터일까요? 대안 네. 섹터가 나타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소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주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신뢰 회복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확실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학회라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단발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다만 단기적으로 뭐 NKMX처럼 이번에 또 고용암에 대해서 NK 세포 치료제 임상 소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메지온처럼 폰탄수소 관련된 것이 또 조건부 허가 여부가 나오는데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관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고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바이오주는 아무래도 실적,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에 대한 성장성이 더 크게 네. 부각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악재도 그만큼 빨리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바이오주에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될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주들의 일단 변수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실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다더라, 이런 게 해서 가능성 있어라는 기대감인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과 위주로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성공 여부를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이 그 기대감 갖고 올라갈 때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실적도 안 되는 기업이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아. 그러다가 임상 3상 결과 나와서 성공의 시나리오 쓰고 난 다음부터 재평가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항암제 관련된 모든 치료제들이 2017년, 18년도부터 계속 유시화가 됐는데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5년째. 그럼 이제 임상 3상에서 어떤 공개되는 어떤 포인트, 팩트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성과를 냈어라는 성과 위주의 어떤 치료 그 바이오주 그런 기업의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만 될 것 같다. 그런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만이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어떤 그런 기업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투자 심리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변수와 함께 점검을 해봤고 바이오주들 앞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 역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비슷한 질문인데 이 모멘텀 성과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근에 또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하나로 보면 2017년, 18년도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18년도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으로 또 기대감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계속 기대감을 올라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성과가 있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 있는 어떤 또 질병이 나타난다면 또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관련돼서 또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두 번째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바이오주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는 성과도 아니고요. 오로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기업들 작년에 올라간 거 보면 뭐 유바로시라든가 세넥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진원생명과학이 다 네. 코로나 백신이거든요. 그렇죠. 치료제.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인력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직시하셔야 된다. 인지하셔야 된다. 그쪽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기대감보다는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결론은 중요한 건 결국 종목 선택 아니겠습니까? 방금 네. 고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오늘 종목 선정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종목 선정하셨다고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유한양행, 셀트리온. 결국은 셀트리온이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네. 네. 자, 두 종목 한번 진단해 주시죠. 우선 유한양행을 보면 이 성과가 있습니다. 있죠. 올 7월에 실적으로 이 렉나자라고 하는 레이저 티닙의 성분으로 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를 내놨거든요. 이게 실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타그리소라는 그 제품이 지금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렉나자가 국내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출시되면 7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은 1,000억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렉나자가 또 내년 2020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에서의 실질적 허가 판매 승인 요청이 있다,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마저 나온다면 국내에서 대단한 신약이 또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한양은 렉나자의 어떤 출시 포인트에서 향후 성장 포인트를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셀트리온을 이제 보면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많은 오늘도 분들이. 이슈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만 작년부터 올라왔던 포인트가 백신 얘기 나오고 해서 이번에 치료제도 나왔는데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네. 국내 다른 바이오 기업하고 다른 건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 가치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 좀 알려드리면 최근에 분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허주마 같은 경우 유럽에서 비중이 점유율 한 12%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램시마 같은 경우가 53% 넘고요. 그러면 트럭시마가 40% 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램시마가 21%, 그다음에 트럭시마 혈액암 쪽이 23%인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은 뒤늦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현재 내놓은 3대 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계속해서 후속으로 매년 한 개 이상씩은 내놓겠다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가장 가깝게 좀 보이는 게 황범에서 안과치료 쪽에 아일리아의 이 만료가 특허 만료 2023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바이오시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천단지와 앞타바이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일리아의 복제약 쪽은 삼성바이오스 종근당 이렇게 나와 있고 종근당에서 삼성바이오스 삼천당 셀트리온이고 루센티스 쪽은 삼성바이오스 종근당이거든요. 어쨌든 완가치료제 쪽에서 또 한 번의 후속작이 나온다면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일정 부분 뭐 3분기 매출이 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좀 인정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바이오주 오늘 진단을 해보고 또 유망하게 볼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액을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창의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